북한이 어제 오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조금 전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연설을 맹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청와대 특사 파견 요청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불허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을 폭파했다는 것은 상징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상징성이 네.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단순히 어떤 건물을 폭파한 것이 아니라 4.27의 그 이전 상태로 남북 관계를 뭐 리셋했다고 하나요? 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4.27 선언이 3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1조가 남북 관계고요. 2조가 군사 합의, 세 번째가 평화체제인데요. 평화체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하노이 이후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한 세 가지가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기, 그다음에 군사 합의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2조가 군사 합의고요. 바로 1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연락사무소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조를 파기했기 때문에 뭐 거의 4.27 이전으로 남북 관계를 리셋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를 전개시키고요. 서해안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도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뭐 사실상 뭐 9.19 남북 군사협의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한 세 가지 중에서 네. 이제 첫 번째 연락사무소가 사라졌고요. 두 번째 이제 군사 합의에 대한 문제는 총참모부에게 위임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제 총참모부에서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아침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4가지 항목을 알려줬습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가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에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에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난 9월 달에 2018년 9월 달에 군사 합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GP를 가지고 그 DMZ 가까이 있는 1km 안에 있는 GP 한 11개를 우리가 없앴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시 전개를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 2조고, 3조는 바로 군사 합의 1조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충구역이라고 해서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 서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폭파발을 씌운다든가 서로 훈련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없는 걸로 하고 그 지역에서 훈련도 하고 폭파발 다 벗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바로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뭐냐면 군부대를 활용해서 그 북한 주민이 대남 삐라를 부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삐라가 그 자체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생각해서 북한 주민이나 또 북한 주민으로 위장한 사람이 DMZ나 NLL 근접에서 삐라를 뿌리는 행위를 하고 있고, 뒤에는 북한군이 버티고 있다면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 대단히 우리를 곤란하고 어렵게 하는 두 번째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어떤 조치를 아마 바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군사 합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이 우리가 지난 한 70여 년의 분단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전쟁을 하겠다는 것보다 네. 자칫 잘못된 행동, 우발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막자는 의미에서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벌려놓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시 원복이 됐다, 원상 복귀가 돼버린 거죠. 결국은 이거는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어떤 군사적인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4.27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한반도에 사는 남북한 주민에서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고 일상에서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4.27 정신, 남북관계 정신 자체가 지금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위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연설도 맹비난했습니다. 이제 뭐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바로 전날 네. 저희들 특사 파견한 것까지 공개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보면 대단히 남북 관계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원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어떤 협상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전단 살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한 2년 동안 거쳐왔던 남북에 대한 어떤 불만감이라든가 불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다고 내가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네. 또 우리에 대한 것들 특히 중요한 것이 2020년 올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정면 돌파전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계획 수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은 내부적으로 좀 북한 주민들을 틀어잡고 다시 이제 매진시켜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북한 내부적으로도 공개되고 있고 바로바로 또 TV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부적인 것도 분명히 강하고 또 외부적으로 우리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북 특사 카드도 사실상 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도 네. 보면 북한은 우리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부적으로 코로나나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 뭔가 북한이 직접 여기에 뭐랄까요 남북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네. 자기 내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꾸 뭔가를 개입한다든가 뭔가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것보다는 요즘 코로나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뭐 언택트, 언컨택트라는 네. 단어가 나옵니다. 예, 저는 이게 비대면, 비접촉, 남북 관계도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긴 숨을 가지고 이 언택트 남북 관계를 가져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보다 남북이 뭔가 하겠다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남북이 있는 것들을 좀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많다고 네. 봅니다. 사실 이번에 있었던 이 비라사이포에 관련 문제도 또 이미 4월 4일치 선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사실 2년 동안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미리 했었어야죠. 사실 이미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와서 북한이 하는 말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생기는 것이지 저는 이런 것들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북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4.27이라든가 이때까지 맺었던 남북 합의에 대한 비준도 필요할 것이고 네. 또 오늘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방송을 지금 아침에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출판물을 보는 분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는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또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또 둘이 꼭 만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우리 스스로의 일을 먼저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리스트를 좀 만들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앞서 맞짱 토론에 출연했던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뭐 설득하거나 아니면 뭐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부분을 검토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대북 제재 해제가 가능한 상황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이게 완화가 됐다고 한들 북한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쉽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북 제재가 지금 바로 해제되거나 네. 뭐 유엔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재가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미국은 원래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 대선 국면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줄 리는 전혀 없다고 보면 또 설령 내년으로 간다 손치더라도 이 대북 제재 문제는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미 특사를 보내서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은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제재나 미국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 탓하고 제재 탓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꼭 남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지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